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힘차게 해야죠. 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방향성을 좀 달리하고는 있는데 네. 반도체 투톱 가고요. 삼성전자도 2%대 상승 그래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는데 네. 저는 투자자들 정말 냉정하신 것 같아요. 네, 기대보다 좀 떨어지니까 바로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사실 생방송 그 중계를 기다리시던 분들 많았는데 맞아요. 그게 좀 상당히 좀 지연이 됐어요. 1시간 넘게 맞아요. 지연된 한 걸로 시간 알고 정도 있는데. 네, 지연이 되고 이제 공개가 되는데 저도 이제 생방으로 지켜봤는데 그렇죠. 상당히 이제 놀랍다라는 뭐 그런 인상도 저는 사실 받았었는데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가는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냉정한 네. 평가와 분석 속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테슬라 또 새벽에 전해진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가로 우주 쪽으로 보면은 스타쉽 네. 비행이 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이 테슬라를 보면은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인가 아니면은 혹시 뭐 이렇게 섹터를 좀 나누는 건가 이거 하나 좀 떨어지면 이건 올라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오늘도 많이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저 또 반가워해 주시는 분 저희를 다다 그러니까요. 안녕 다다님 그리고 뭐 사이먼군님 너무 반갑고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 시장 얘기 좀 고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잖아요. 네, 이분 모셔봐야죠. 여러분들의 또 주간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맞아요. 주간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이혁진과 함께 이혁진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 우리나라 이 말씀해 드려야 돼요. VVIP를 또 분당을 하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V 발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요. VVIP.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VVIP들의 주식 컨설턴트. 지난주에도 멋진 모습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또 멀끔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머리를 했고요. 또 머리를 세트.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을 보고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방송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저 혼자 과도하게 진지하더라고요. 목소리도 굉장히 좀 약간 침울해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 이미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좀 가벼우신 느낌일까요? 좀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뭐 저희는 좋게 느껴졌는데 또 이렇게 비평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더 나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고민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시간 상담도 저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점 댓글 통해서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장님 오셨으니까 또 시장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좀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코스피 반등, 그다음에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과도한 패닉 셀링이 좀 일단락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마 몇 달째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타겟팅을 11월로 보고 반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포트폴리오는 11월에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 대표 지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까지 종목 장세를 좀 이끌었었던 바이오, 화장품 이런 쪽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편 어쩔 수 없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의 국내 지수 편출이 좀 지속이 된 상황에서 예탁금이 좀 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탁금은 50조 원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오르면 또 한쪽은 좀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10월 내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는 지금 우리 어떻게 행동할까인 것 같은데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뒤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부안해동이 좀 해봤자 큰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요. 11월까지 반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이 내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11월까지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잘 관리를 하시고 11월에는
오히려 좀 리밸런싱을 오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보면 네. 삼성전자 뭐 오랜만에 외국인 그러니까요. 매수 네. 반가운데 들어오나 싶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좀 올라가고 그동안 잘 가던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우리 한강 작가님의 소설 관련주들 또 출판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보면 시장을 움직일 마켓 키워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인사이트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네. 네. 오늘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늘 이번 주는 항상 월요일에는 자료와 함께 말씀을 좀 맞아요. 드리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보기 전에 키워드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은 증시는 반등의 궤적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궤도를 좀 이탈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월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삼성전자를 다른 쪽으로 좀 이제 리밸런싱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가를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도 어렵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말씀드린 것도 어렵고 그래서 11월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저는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제와 함께 이제 자료와 함께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터님께서도 자단이형 화이팅이라고 하는데 그 견자단을 또 찾아주시는 팬분이 또 들어와신 것 같습니다. 예. 자료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걸 제시해 주실래요? 네, 일단 제 자료 보면서 같이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증시는 반등의 궤적에 이제 올라섰고 전자는 궤도를 좀 이탈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향후 11월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지난주 좀 곱씹어 봐야 될 텐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어쨌든 우리 시장 모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책, 경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지표들과 그리고 정책들이 우리의 지난 10월 전까지는 좀 공포를 야기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파인 튜닝이 되면서 증시에 좀 온건한 랠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증시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황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이죠. 그쵸. 우리는 국장을 하니까요. 네네. 삼성전자가 궤도를 이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이제 주가가 아니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이제 보유 비중입니다. 순매도세가 좀 지속이 돼서 올해 거의 1조 원 넘게 순매도 전환했기 때문에 23일 연속으로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전략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증시는 왜 올랐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배드 이즈 굿은 나오기 어렵고 지금부터는 굿 이즈 굿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얼마나 금리가 올라가 아니라 경기가 얼마나 나빠져 또는 진짜 나빠져에 대한 추세적인 고민은 모두 경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의 공포 심리를 아주 많이 자극했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샤메 법칙? 네, 샤메 법칙이라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샤메 법칙이라는 것이 뭐 사실 우리 증시가 빠질 때는 굉장히 또 많이 나왔다가 지금 또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샵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 3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12개월 이제 그 실업률의 최저치에서 지금의 현재치가 0.5%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는 거의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0.5%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는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공포심리가 작용을 하죠. 그것이 우리 증시를 좀 끌어내렸던 한 가지 배경이었었는데, 자, 바로 지난달 실업률 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서 이 샵룰이 다시 0.5% 조금 더 빠지면 이제 3룰에서도 우리 경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좀 파인 튜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사후적으로 좀 조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계 저축률인데 최근에 가계 초과 저축률이 다 소진이 돼서 소비가 안 될 것이다. 뭐 사실 어떤 유튜브를 보더라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상향이 조정이 되면서 5% 이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혔었던 샵룰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제공했었던 바로 이 가계 초과 저축률들이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를 반등 구간으로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미션이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정치 이벤트이죠. 그러니까 11월 미국 대선인데, 자, 미국 대선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변동성 지수, 뭐 빅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 이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해소가 되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이제 부정적인 이벤트도 해소되는 11월에는 우리 증시를 괴롭힐 것이 뭐 크게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초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느꼈던 이제 자료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또 제가 제 화면이 딱 나와서 느끼는 건데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말이 또 엄청 빨라지네요. 아마 근데 시간 때문에도 더 맞습니다. 맞춰주시려고 시간. 말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미션감도 있고 그런데 말을 제가 천천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제가 정치 얘기를 요즘에 왕왕합니다. 정치의 파인 튜닝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항상 지지율과 선거 때문인데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은 바로 이시다 시게루, 일본의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총리의 최근의 발언과 그리고 아래 엔화에 대한 가격 추이를 같이 겹쳐 놨어요. 왼쪽에 한번 보시면 엔화가 아주 급격하게 강화되는 모습들, 강세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총리 후보가 됐을 때, 총리 후보로 당선이 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고소득 금융소득세를 강조를 했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라고 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엔화 강세를 정치인이 일정 부분 촉발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총선거가 이제 27일 날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의 발언이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일본은행 총재와의 대담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올릴 환경에 대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자기 이야기를 완전히 좀 뒤집은 상황이거든요. 180도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 지금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반아베 성향인데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친아베 성향을 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내각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경제, 관광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친아베 성향을 유임하거나 또는 이 직전의 총리 사람들을 유임하는 상황들을 연출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정치는 선언적으로 시작을 해서 튜닝을 하는 과정인데 선언적인 과정에서 빠졌던 이제 프라이스 됐던 여러 가지 금융 지표들이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증시를 괴롭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파인 튜닝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전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하는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 바로 기준금리 있죠. 지난주에 이제 25bp 인하에 나섰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사실 어색한 것은 8월에 금통위 리뷰를 한번 살펴보면은 회의록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9월, 10월에 무슨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빠졌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제 한은은 또 자기가 얘기했던 정책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했을까? 바로 저는 한은의 시선은 바로 여기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자, 제가 파란색을 쳐놓은 것은 팬데믹 이전의 밴드 수준입니다. 즉 지금의 물가 지수는 이미 팬데믹 이전의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물가는 관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GDP 분기 성장률 YOY입니다. 즉 이 밴드의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즉 지금은 성장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걱정 순위가 좀 뒤로 밀려도 됐나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바로 이 수출 전망 지수거든요. 이 수출 전망 지수라고 하는 것은 90 이하로 가면은 부진, 110까지는 보통,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호조예요. 자, 우리의 지금 수출 지수는 호조에서 보통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우리의 성장률이 수출에 기대해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물가는 관리 영역으로 들어왔으니 한은은 본인의 이야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한번 보면 미국의 연준이나 우리나라의 한은은 자기의 말을 뒤집었어요. 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학습 효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학습 효과는 바로 팬데믹 때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 자기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네. 뒤집었고 실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스테키하게 진행이 됐죠. 비판도 많이 받았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팬데믹 전후로 우리 금융가들이 배운 것은 네. 무엇일까요? 보험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내리면 나중에 더 많이 내려야 되고 지금 안 올리면 나중에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오버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은이나 미국 모두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가들은 일단 보험적인 조치를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금융인들의 파인튜닝의 어떤 배경이다라고 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국장 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동안 재미없습니다. 저도 학습권 재미없습니다. 안에서도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나마 좀 기대를 한 게 한은이 움직였네. 네. 그래서 이제 반전이 될까 금리 인하 효과를 볼까 네. 하는데 주말에 기사를 좀 봤거든요. 예. 피벗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보다는 사실 크게 뭐 개의치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다만 금리가 내려주는 거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금리를 굉장히 경색적으로 가져가서 원화가 강세가 됐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수출주의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금리를 내려주면서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적당한 약세가 보여지면 수출주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총 상위, 최상위 기업들 뭐 아닙니다. 그냥 50% 이상의 시총 비중은 모두 수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수출주들한테는 단기간의 기대보다도 연말까지는 좀 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사이트를 쭉 짚어봤으니까 그렇죠. 큰 그림 그려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좁혀가 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들. 지난주에 조바방 말씀해 조바방이 기억나요? 네. 네.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잊혀지지가 않고 금요일까지 제가 조바방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바방, 네. 수익종 조바방도 있었고. 그 네, 아재 네. 개그가 집에 가서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네. 주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주목하시는 트렌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주식 펀드 플로우에서 반등 조짐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저는 이제 대만과 중국을 되게 주목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대만은 반도체 업종 지수의 좀 선행 지표 역할을 많이 하고요. 중국은 로우 퀄리티 주식들의 선행 지표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대만의 TSMC 실적 발표가 뭐 이번 주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중국도 앞으로 재정 부양 정책에 대해서 디테일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지난주에 바로 반락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결국엔 펀드 플로우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펀드 플로우에서 모두 역대급 매수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좀 구체적인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증시는 반등 궤적에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두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왼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주식 펀드 플로우예요. 자, 제가 일본과 중국, 대만 이 세 가지 국가의 펀드 플로우를 정리를 했는데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일본에 돈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일본의 증시에 돈이 몰리던 채권에 돈이 몰리던 일본의 엔화 강세를 촉발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좋은 영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아웃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지금 증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중국 우리 시장에 프록시 마켓 반대이긴 하죠. 원래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프록시 마켓을 우리나라라고 그렇죠. 좀 많이들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펀드 플로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중국의 정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효과를 좀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만인데 대만은 또 반도체 이제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펀드 플로우가 굉장히 세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과 같이 좀 반등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증시의 색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 이제 11월 앞두고 바닥은 형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 TSMC 사실 글로벌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글로벌 대장주의 주가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는 이미 고점 부근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발표 전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나 바로 직전에 고점을 벗겨내면서 역사적 고점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TSMC 한번 실적 발표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TSMC는 서프라이즈 쇼크가 없어요. 월별 실적이나 매출액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TSMC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는 좀 온건해졌고 투자자들은 다시 반도체의 일정 부분을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시장을 요약을 하는 증시 반등의 궤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TSMC도 없고 엔비디아도 없다라고 하는 국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삼성전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결론은 저는 바로 지난주에 너무 타이밍 좋게 네오쌤 질문을 해주신 저희 청자분이 네. 계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그 답변 드리는 와중에 반도체 대형주보다 반도체 소부장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자, 테크에서는 스몰 테크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성전자 펀드 플로우입니다. 보시는 것은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빨간색 차트인데요. 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SK 하이닉스는 올라가네요. 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를 사는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되는구나. 자, 뒤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이 반도체 시장 TSMC가 아마 컨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TSMC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반도체 업황이 올라갔냐 떨어졌냐는 아니에요. 이미 수출 전망 지수에서도 반도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의 기대치고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TSMC 컨콜에서 밝혀질 것이 하이엔드 AI향 반도체 수요는 좋다라는 것이고 레거시 모바일이라든지 레거시 수요는 그닥이거나 별로 안 좋다.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콜 내용, 이 구도 안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바로 AI의 퓨어한 플레이어들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팔아서 하이닉스를 사거나 또는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은 반도체 AI 소부장에 베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10월 장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빠지는가? 왜 네네. 빠져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어디 와 있는가인 거예요. 자, 보시는 차트는요, PBR 밸류에이션의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제가 한번 한 장표에 그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장표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한 네. 판에 깔아놓는 거, 모둠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예, 항상 사이드 메뉴 시킬 때도 좀 모둠 메뉴 이런 거 되게 많이 시거든요. 좋아해요. 예, 네. 깔아놓는 거 좋아하는데, 자, 보시는 것이 엔비디아 AMD가 제일 비싸죠. 네. 예, 로직 반도체, 심지어 AI 가장 퓨어한 플레이어들, PB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그 제일 낮은 애 누가 있죠? 삼성전자, 인텔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단순히 이 메모리라고 포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부분들은 바로 이 삼성전자와 인텔, 이 IDM이라고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IDM 반도체 회사들이 다른 반도체 회사와 다른 점은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갖고 있고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 설계도 갖고 있는데 심지어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스마트폰까지, 그렇죠. 예, 컨슈머까지 갖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됐을까? 이 지금의 시대가 바로 AI 견인하는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냐면 실제 AI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바로 이 엔비디아와 AMD가 주도하는 시장이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와 AMD의 수요를 가장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 IDM 업체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본인들도 파운드리가 있고 본인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뭐 삼성전자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그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오히려 아주 늦게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한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파운드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조직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몰려 있다라고 보면은 행동 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처럼 레거시가 좋지 않고 AI가 압도적으로 좋은 이러한 상황에서 IDM 업체들은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전체 반도체에서 가장 박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선택은요,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를 사자 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는 마이크론을
사자라는 것이 메모리 안에서의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더 큰 범주에서 보면 파운드리랑 로직을 더 늘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낮아지는 이 상황으로 보이고 향후로도 이것이 SK 하이닉스만큼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낮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더 AI에 퓨어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들이 오히려 베타를 높여서 불안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좋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AI 민감도가 높은 건 좋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주식 측면에서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 자체는 네. 뭐 삼성전자가 9조 원 정도 냈거든요. 그게 엄청 좋지 않다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려워요. 네. 예, 예. 뭐 사실 컨센도 뭐 10조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주가는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 전체 볼륨을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러다가 메모리 부분은 하이닉스한테 좀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과도한 추측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메모리가 예전처럼 하나의 그냥 D램을 똑같이 다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원하는 HBM이라고 하는 스펙을 만들어서 줘야 가져가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그냥 DDR5를 안 가져갑니다. HBM으로 포장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 포장을 해줄 수 있는 AI 반도체 회사가 누구이고 여기서 영업이익 비중이 높은 곳이 어디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제 판가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퓨어한 반도체 그리고 그 관련해서 수혜가 더 높을 수 있는 AI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때 아니냐라고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예. 차장님 보실 때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거기까지. 짓궂은 질문이신데요. 제 전 직장이 삼성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드라마는 써질 수 있다. 자, 뭐냐면 예전에요 삼성전자가 왜 그 신경영을 할 때 그 직전의 이벤트 기억하십니까? 불량이었어요. 네, 제품의 불량. 그래서 가전 제품들을 모두 불태우면서 이제 신경영에 나선다.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20년, 30년이 그려졌었거든요. 뭐 뿐만 아닙니다. 2010년도에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삼성전자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애니콜 하고 있었습니다. 애니콜. 네. 추억이. 그 다음에 처음 나온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옴니아였어요. 옴니, 예.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하네요. 예. 예. 그때도 지금처럼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지난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망할 뻔했죠. 자, 그런데 그때 대답은 시장이 아니라 매크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내놨어요. 무엇으로? 갤럭시로. 예, 그래서 갤럭시 낸 다음에 노트까지 이어졌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서 이 시장에 딱 던져주면 투자자들은 아마 삼성전자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몰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임팩트를 못 보여준 게 사실이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임팩트가 나올 때까지 다른 종목으로 좀 대안을 가져가자라는 것이 전 삼성증권, 현 NH투자증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전자 화이팅. 파이팅. 네. 일단 지금은 예. 궤도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되니까 예, 궤도 그렇습니다. 이탈해 있는 건 맞지만 우선 매주 네. 나오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희망은 있다. 반도체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또 있죠. 선생님. 네. 예.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네. 사실 IDM 업체, 뭐 삼성 스마트폰의 문제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 실제 좀 껴 있어요. 뭐냐면 자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다. 성공을 하면 누가 피해죠? 피해. 누가 제일 피해일까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진짜 성공을 하고 애플의 AI 때문에 애플 디바이스를 산다라고 하면 제일 피해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이죠. 갤럭시. 갤럭시가 흔들리죠.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출하량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출하량 계속 이래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출하량이 좀 튀었던 거는 그냥 화웨이가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었었고 어쨌든 스마트폰은 출하량이 문제가 아니라 단가가 문제예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드를 갖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비슷해요. 가격을 못 올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그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출하량도 올릴 수 있고 교체를 늘려서 단가도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무엇이냐? 결국엔 AI입니다. AI. 예. 근데 그 AI로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결국에는 더 하이엔드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갤럭시를 다음에 교체하지 않고
애플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돼서 지금 이제 시장이 풀리는 요 기간에서도 삼성전자가 크게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자, 중국 제품들이 예전에는 로우엔드였는데 하이엔드화 되고 있어요. 실제 이 폴드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와 있다. 네. 이 중국산이 더 얇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얇기를 위해서 어떤 부품들을 빼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걸 포기를 못한 거죠. 스펙을 위해서 얇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미리 더 얇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빼도 되는 것들을 선별을 했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이엔드한 체감은 뭘까요? 얇기죠, 사실. 기능에서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요즘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좀 끼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변에 좀 풀어야 할 난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것은 이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오늘 전술 이야기의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핵심 들어가 주세요. 뭐 해야 돼요? 네. 어떤 걸 볼까요? 이제 그러면 장표를 또 오랜만에 보면서 네. 사실 제가 어제 2시 반에 잤거든요. 2시 반에 자면서 만든 차트가 하나 이겁니다. 이게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의 지난 약세 구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과 수익률이에요. 네. 자, 먼저 2017년도 삼성전자 되게 오래 쉬었죠. 2012년 이후에 3년 동안 거의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에 한 1년 반 정도 쉬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한 이제 2년 정도 쉬었습니다. 자, 그때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차이나붐, 호텔신라 거의 3배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어마어마하게 이 이후엔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바로 에코프로 이런 거죠. 즉 지금 이제 한 굉장히 최단 기간에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 결론적으로는 과거처럼 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종목장을 제가 예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쉰다라는 시장에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상 새로운 테마, 그 테마로 인해선 엄청난 주도주들이 탄생을 해왔습니다. 그냥 조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차이나붐하고 호텔신라가 3배, 셀트리온은 뭐 이제 4-5배 올랐었고요. 에코프로는 뭐 10배 올랐죠.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쉰다라는 자신감이 붙으면 종목장이 화려하게 열리는데 그 종목장에서의 대장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쉬는 기간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업종은 뭘까요?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제가 바이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고 그냥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쉬는데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바이오라는 것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유력 후보 중에 하나로 저는 바이오를 꼽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캠 정도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향후 11월 이후를 생각했을 때 자꾸 종목장 뭐 바이오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 이러한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 오른 걸 지금 진입하자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아니겠죠?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자. 우리가 제가 항상 주식을 하는 사람이 투자자들과 동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진 거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올라간 종목 중에서 올라간 이유들을 사실 지금은 이제 처음 뵙는 거니까 시황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점점 바뀔 거예요. 종목 얘기를 더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투자자들과 이제 거리감을 확 좁힐 수 있는 것은 많이 빠진 종목을 사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올라간 명분이 있는 종목은 더 사자라는 것이 저의 투자 전략이고 아마 앞으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스탠스를 투자의 마인드를 많이 바꾸셔야 되는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바이오 업종을 물론 오늘 사자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 때 이제 퐁당퐁당 할 수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내년도 상반기 이제까지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 위에는 좀 쉴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더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바이오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명분들이 하나씩 뜯어보면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죠.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 말씀드려서 그 주에 많이 올랐는데 조바방 중에 바이오 있었어요. 정말 바이오가 제일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럼 오늘 사실 제가
동떨어진 거리감을 유지하려면 오늘 바이오 살짝 빼면 됩니다. 그죠? 네, 좋은 그렇죠. 이미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푸르게 가면 되는데 안전하게.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단기에 정말 이제 생물보안법 때문에 올랐다. 저는 절대 이렇게 뭐 생각하지 금리 않습니다. 인하 때문에 올랐다. 그러니까 네. 매크로적으로는 네. 금리는 우하향할 거기 때문에 바이오에 유리한 환경은 지속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올랐는데도 바이오가 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바이오를 보는 시선은 삼성전자가 쉬는 구간에 과거처럼 어떤 새로운 대안 테마가 일어났을 경우 네. 지금의 1 후보는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관점으로 저는 오늘도 조금 더 리스크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바이오가 약간 좀 쉬는 예,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기회인가 네. 뭐 이런. 오늘 네. 빠질 때 그냥 안 좋다 뭐 이러면은 뭐 같이 동떨어지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또 있어요. 예. 바이오. 지금 제가 반도체 그래서 했고 바이오 했고. 네. 네, 첫 번째 이제 바이오 네. 하나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그 다음 장표를 하나 네. 정리를 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냥 그럴듯한 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똑같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각 실제 오른 종목들의 상승 배경을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아, 네. 또 한번 모둠을 제가 준비를 네네네. 해봤는데 지금 시장을 바이오 정리했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많이 오른 정도. 그 다음에 시총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4 정도로 대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과거와 달리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달라진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비교할 기업이 생겼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그냥 단순히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알테오젠은 SC제형, 리가켄 바이오는 ADC라고 하는 이 각각의 분야에서 월드 클래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모멘텀 발 주가 등락만 좌우했었던 부분들은 이제는 좀 달라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의 취합을 요약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공장 완공, 그리고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신항암제 시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12월 공장 가동, 그 다음에 내년도에 25년도에는 6공장 이제 신설에 대한 발표까지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 이제 SC 제형으로 만든, 제가 오타가 있네요. AC 제형이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네. SC 제형입니다. SC 제형인 진펜트라 매출 효과가 2030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SC 제형이 상대적으로 마진도 높고 점유율 속도도 증가 속도도 빠른데 30년까지 매출 비중도 50%까지 늘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모두가 아는 공식 내용으로는 머크의 키트루다 SC 계약된 네. 것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도 머크가 28년도 전체 매출액의 50%를 SC 제형으로 바꾼다 라고 했을 때 뭐 1조 원 이상의 매출까지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시는 산도제 SC 확대 계약, 그리고 향후에 이 ADC, 이 미래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ADC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추가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각사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가켄 바이오인데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노약품과의 에로 공시. 규모로는 한 9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자, 미국의 화이자가 시젠이라고 하는 ADC 기업을 인수했을 때 가치가 50조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리가캠이, 투자자들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우리 리가캠이 이런 미래를 향해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굉장한 잠밋비 미래를 꾸고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다, 드린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바이오 다음에 방산입니다. 자, 바이오 방산, 그 다음에 방산을 어떻게 요약을 드릴까? 네. 저는 또 이제 또 모아놨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왼쪽에 이제 PBR, 그리고 PBR 이고요. 예, 가로에는 PER로.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일로 가 있으면 비싼 거죠. PBR도 비싸고 PER도 비싼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싼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방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왜 고만고만합니다. 이렇게 모여있지? 예, 네. 오밀조밀하게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풍산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지금 주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뭐 지난주에도 되게 좋았는데 그냥 지금 평범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비범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네. 어제만 하더라도 북한이
네네. 갑자기 전투 준비 태세를 그렇죠. 했어요. 오늘도 네.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뭐 네. 삐라 우리나라가 무인기로 보냈다라고 네. 하는데 자극적이긴 합니다. 뭐 이제 거기에 수뇌부가 명품 사치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삐라로 뿌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작은 이슈에도 전투 준비 태세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뿐만이 아니죠. 지금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이제 전쟁 준비를 전쟁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전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어요. 뭐 내전 정도였었죠. 근데 지금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중동 전역으로 버티고 네.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만, 중국에 우리나라까지. 그러니까 제가 GPR 인덱스를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예, 결론적으로 지정학 리스크 레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비범한 사건들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주가만이 올라갔다고 그냥 다 팔아 이럴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캘린더 하나 보여드리면서 하나 투자 아이디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가벼운 투자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되게 많아요. 예, 그 금융주 이미 지난주에 이제 다른 금융주들이 해서 되게 좋았었고 오늘 우리나라 금융주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금융주들이 이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망의 TSMC. TSMC가 너무너무 전 중요하다. 그 해석과 컨콜이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TSMC의 부담이 낮은 구간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한 반응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 GDP보다 이 10월 17일 나토의 국방장관 회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초대가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무기 공급상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표준에 대한 이야기, 나토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될 게 이번 나토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국감 시즌이죠, 지금. 예, 국감 시즌인데 제가 국감 시즌마다 그냥 짤막한 단기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항상 드립니다. 뭐냐면 국감장에 출석하는 대표의 주식을 국감 끝나고 사시라. 그래요? 뭐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예, 그 국감에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국내 내수 관련한,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대표나 아니면은 사람이 자원인 기업에 항상 신문을 많이 해요. 항상 이슈는 그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불러지는 분들은 맨날 똑같아요. 플랫폼, 엔터. 맨날 똑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잠깐만. 뉴진스 멤버가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솔직히 그 뉴진스의 한이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좋아해요. 갑자기 고백. 근데 원래 다른 좋아해요? 분을 좋아했는데 저기 일본 콘서트 보고 갈아탔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거보다도 이번에 한이를 불러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뭘 물어보고 뭘 얻으려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 센티멘트에는 영향을 저는 항상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감 전에 뭐 대단한 건 할 수가 없고요. 국감 시즌 동안은 이제 다른 또 신사업도 하기 어렵고 국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국감 시즌에 굳이 그 주식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감이 끝나면 뭐 플랫폼과 엔터 이런 부분들이 좀 깜짝 반등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뭐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시해 주신 부분이 정리해 보면 그러면 지난주에 조바방도 유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효하고 여기에다가 오늘 반도체, AI. 테크는 전자보다는 비전자. 더군다나 좀 베타를 높이시려면 소부장으로. 예.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방산.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주요 이벤트 캘린더 같은 거 이제 배경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시는 그러니까요. 또 단기적으로는 관련 국감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잠깐만 광고 듣고 또 상담으로 광고 타임. 네, 이어가 볼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체리 주빌레님. 무슨 국감장에서 하이보이를 저기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자, 광고 듣고 왔고요.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상담도 남겨주시고 네. 또 자세하게 이 시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진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사연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네. 우리가 매번 1시간씩 하는데 월요일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혁수 사장님이 워낙에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주셔서 말이 많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에요. 다음에는 저기 새벽 1시에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2시 반까지는 저희가 계속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나가고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이에요.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해 주시고요. 방법 2번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이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을 기재해 주세요. 이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좋고 아니면 사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종목도 좋습니다. 지금 네. 선물 보내드리죠. 네, 네. 저희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까지 적어주시고요. 선물은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좀 재무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의 사연 닉네임 중마고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베프와 함께 시작한 주식 계속 투자해도 될까요? 벌써부터 좀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와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30년을 함께해온 가장 친한 베프가 있는데요. 매일 만나면 맛집 가고요. 연예인 얘기하고요. 또 회사 이야기만 하던 저희가 작년부터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 다 주식, 부동산 공부하고 있고요. 아예 돈도 벌었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둘 다 투자는 하고 싶고 또 방법도 잘 모르고 주워듣는 이야기만 많다 보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런 마음으로 같은 금액 또 같은 종목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 나면 같이 환호 지르고요. 손실 나면 서로 위로를 해주는 사이예요. 딱 세 종목, 삼성전자, LG화학, 알테오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전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요즘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 안 좋다 해도 삼성전자는 너무 안 좋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LG화학, 한 방송에서 소외됐던 화학주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서 솔깃해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이다, 수혜주다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 볼까요? 마지막 알테오젠입니다. 바이오주에 관심이 많아서 매수했고요. 최근에 방송이나 주변에서 바이오, 방산 추천 많이 하더라고요. 이 바이오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방산에 한번 들어가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같이 투자한 저희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요? 고민 상담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댓글장 어떤가요? 난리가 났는데. 헤어지라고. 마이 뷰티풀 엔젤님이 왜 같이 해요 주식을 이렇게. 주식을 왜 같이 하냐고. 헤어져 네, 빨리.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으세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사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 나면 같이 환호하고 네. 손실 나면 서로 위로한다. 위로한 사이라고 해주셨지만 어쨌든 수익이 같이 나야 좋은 거죠. 누구는 수익 나고 그렇죠. 누구는 손실 나면 이거 사이까지 뭐 이게 그럴까봐. 똑같은 금액, 똑같은 종목.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약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포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차장님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큰 거 위주로 들고 계시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 재밌는 점이 지금 포트가 네. 자산가분들의 포트랑 되게 비슷합니다. 자산가분들의 포트와 VVIP 포트랑 비슷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자산을 좀 형성하신 분들이 네.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실 때 하는 포트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섹터는 생각을 잘 합니다. 나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대형주고 뭐 크게 깨져도 크게 깨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만 크게 깨지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바깥의 상황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앞에 전 채팅을 제가 보면서 네.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투자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치 투자를 하면 가치만 합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똑같은 포트를 같이 가져가실 때는 이게 좀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냥 따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은 뭐
알테오젠 매수가 31만 5천 원 정도 이제 하셨는데 저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이제 불타기를 하시는 스타일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지금 가격이 거의 40만 원 다 왔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제 거의 역대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이 높아도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업종 전반에 지금도 오전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업종이 그냥 내일 모레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냥 쭉 내년까지는 한번 봐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화가 되면 전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LG화학. 투자 포인트는 조금 잘못 되셨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LG화학은 지금 이렇게 급이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뭐가 잘못됐어요? 네, 중국의 수요가 네. 정말 우리 화학업종까지 견인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학 제품의 수출 단가뿐만 아니라 중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스스로 이제 일반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퓨어캠들이 나가서 수출을 중국으로 하는 요 사이클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돌아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투자 포인트는 그 반대예요. 중국의 이제 NCC와 같은 이런 주요 퓨어캠 화학 제품들이 공급 증가가 작년까지가 최대치였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공급량을 뭐 이제 제품별로 보지 않더라도 거의 절반 이하로 깎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가 됐던 것은 수요는 안 좋았던 건 워낙에 예전 얘기고요. 네. 지금 우리가 기대할 것은 공급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공급 축소가 올해부터 좀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뭐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퓨어캠보다 LG화학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LG화학의 자회사가 시장에서 반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오른다라기보다도 이 빠지는 거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는 모 회사는 그 NAV 가치, 그러니까 주식의 보유 가치를 인정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바닥만 확인해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확인이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삼성전자는 저의 사실 오늘 이야기의 거의 30%는 삼성전자였잖아요. 맞아요. 네. 네. 파식 이제 이거 파신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팔 때는 아니다. 다만 언젠가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그 언젠가라는 거는 저는 11월 이후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 다른 더 빠른 종목들 퓨어한 더 AI 종목, 소부장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장세의 좀 주도주 후보들 이런 쪽들로 교체를 하시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질문 중에 방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예, 방산은 저는 언제 항상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리면 방산이 수출을 할 때 항상 그 레인지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출금융이에요. 우리나라 수출금융이 목에 차면 늘려줘야 되는데 그 늘려주는 거는 사실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국회 문턱이라는 거는 노이즈가 항상 있잖아요. 네. 그때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방산은 저는 장기 우상향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야 되는 타이밍은 이제 정기국회 시즌. 아 그래요? 그때 이제 방산이 이슈가 되면 주가가 흔들릴 거고 그때는 그냥 수급이 깨져도 이 정도면 싸네 하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국회를 좀 그러니까요. 이벤트들이. 근데 특히 여의도에서 아침 이런 두 업종이 그러네요. 맞아요. 예. 잘 좀 네.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공감하는 게 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격이란 믿음이 그러니까,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이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예.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네. 혹은 보유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어떤 믿음 가장 큰 이유.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이 사셨던 것도 제가 뭐 현장에서는 목도를 네. 하고 있으니까 네. SK하이닉스 신고가 그러니까 PBR 2배를 훨씬 넘어서고 네. SK하이닉스는 히스토리컬 하이 밸류에이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냥 평균치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6, 7월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간이다. 예, 결론은 삼성전자도 할 거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간다 해서 엄청 사셨거든요. 네. 그 가격대가 되게 비슷하십니다. 어.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반등할 때 자 지금부터 한 달 반등입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저 가격대에 많이 사시는 거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심정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저 매수 때 가격을 매수 샀다라는 사람과 동일선상으로 놓고 예, 지금보다는 반등 시 리밸런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LG화학이랑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도 우리가 알테오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알테오젠은 앞으로도 상승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네. 저는 차장님의 의견이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테오젠도 이렇게 쭉 네.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별 바이오텍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죠. 저는 일단 몇 가지 좋은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SC 제형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주가가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SC 제형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할로자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알테오젠 이 두 개의 업체가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SC 제형을 공급을 하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문제는 참 이게 시간이 한도가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영원히 자기 혼자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알테오젠이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 했었던 이런 계약 문제, 독점 계약에 있어서 다른 업체랑 못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알테오젠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ADC 의약품,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이런 것도 생겨났고 이 업체들이 할로자임이랑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도 여기랑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바이오텍들의 매출 볼륨은 이제 키트루다가 연 40조. 네, 그 다음에 만약에 NO2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뭐 20-30조짜리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연 매출이. 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알테오젠이랑 할 수 있는 이런 배경 상황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목표가는 아마 지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가 있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저도 그거는 납득이 가능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바이오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알테오젠 말고 다른 거를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보다 셀트리온이 연말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알테오젠이나 지금 리가켄 바이오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다. 예, 왜냐면 기존에 시총이 40조 이상에 된 바이오텍들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삼바 지금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바이오텍과 이 기존의 대형 바이오 기업들을 비교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텍의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우리 중마고님의 포트와 사연을 쭉 들으시고 네. 일단 문제는 다 한국 기업들로만 채운 게 문제다라고 지적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조금 뭐 네. 미국 주식도 좀 넣지 뭐 이런 의견도 지금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증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이 이게 어렵죠. 타율이 낮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타율은 안 좋은데 장타율은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엔비디아보다 예전에도 테크용이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주식인 건 맞죠. 네. 그런데 그 테마가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에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이 항상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더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타율은 미국이 훨씬 좋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장타율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구나. 앞으로도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그러면 장타가 어디서 나올까 그 고민을 같이 해야죠. 엔비디아 사는데 엔비디아를 못 사서 엔비디아 대체안으로 삼성전자 산다? 이거 제가 그 얘기를 하러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타 종목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할 생각입니다. 장타를 치는 타자가 있어도 저기 또 1루, 2루, 3루가 비어있으면 정신 안 나거든요. 네, 이게 참 이게 속상합니다. 최근에 야구 네. 또 많이 가을 보시는데 야구 많이 야구 보시죠, 얘기로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장타 후보 종목들이 오늘 제시해 주신 그 섹터들 그리고 지난주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메가 트렌드로 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실시간 상담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능할 거 좀 힘들 것 같으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하고 차장님 이번 주 시장 팁을 좀 주신다면 네네. 그걸로 정리해보죠. 네. 이번 주 네. 시장은 아마 퐁당퐁당일 거예요. 왜냐하면 퐁당? 미국의 휴장도 있고, 그 채권 시장 휴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간외 장중이 완전 판이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마 오전장, 오후장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플레이하지 말고 저는 11월 보고 플레이하자. 11월 많이 보고. 빠지면 단기로 뭐 무슨 갑작스러운 이슈, 뭐 북한이 예를 들어 장사 정보를 쏴서 우리 시장이 좀 빠지면 시장의 코어들은 지금 반등 조짐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때 좀 매수 찬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콜럼버스 데이로 아마도 내일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은 부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혁진 차장님 날카로운 분석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은 혁진 타임. 그러니까요. 네. 자, 실시간 상담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담 저희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여 방법 앞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 또 이메일로도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많이 좀 보내주세요. 많이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또 포트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 얘기를 함께 고민해보고 그렇죠. 이런 또 기회가 되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작지만 또 따뜻한 차가운 또 커피 한잔 하실 수 있게 작지만 커피 쿠폰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기다리시는 네. 쿨지훈 박지훈 부장님과 이번 함께. 주에는 금요일이 아니라 내일 오시네요. 저희가 이번 좀 주만? 조정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번 주만 이번 화요일에. 주만이니까 내일 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마구마구 참여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